126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세계 2위 부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남자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최근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은 대략 100개인데 이 중에서 10개는 매우 유망하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조 원이 낭비돼도 빠른 백신 생산을 위해 투자할 것이다. 7개의 백신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일반적으로는 제약회사가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야 투자자를 모으고 해당 백신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맞춤형 공장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자신이 수조 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7개의 대규모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고 있는 7개의 제약회사 중 한 곳이라도 개발에 성공하는 즉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최대한 앞당겨서 빌 게이츠가 예측한 백신 개발 시기는 2021년 9월, 지금부터 약 1년 5개월, 즉 515일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획기적으로 시기를 앞당겼지만 앞으로 515일 동안 외출 시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고 손을 너무 자주 씻어 핸드크림을 발라도 갈라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500일 넘게 지속된다 생각하며 정말 답답하죠.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빌 게이츠의 투자를 칭찬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연구자님들 파이팅!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예측이 실제 한국에서 사실로 만들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과학 저널이 바로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렇게 3개죠. 이 중에서 셀에 놀라운 한국의 개발 결과가 바로 어제 날짜로 실렸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빈내리 단장과 장애실 서울대학교 연구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세계 최초로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 권위지 셀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데다가 이번 한국 연구팀의 개발 내용이 현재 전 세계를 대공황에 빠지게 만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되고 있어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우리 세포 내에서 융합과 삭제 등 다양한 형태로 유전자 재조합을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문제의 RNA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라 전했습니다.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은 이번 연구는 이번 사태의 주범인 문제의 유전자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함께 세밀한 지도를 제시한 것으로 이들이 어떻게 증식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즉 전세계 개발자들이 수백일의 시간을 쏟아부어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는 시행착오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것이죠. 이번 한국 연구팀의 개발에 대한 전세계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글로벌 과학 미디어 phys.org는 한국이 발표한 결과를 즉시 이렇게 집중 보도하며 한국 연구팀이 이번 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레컴페어리 운영하는 레버러토리 이퀴먼트도 한국의 개발을 속보로 다루며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문제의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예측했을 뿐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했었다며 한국 연구원들이 이를 밝혀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냈다 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 셀은 일반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피어 리뷰라고 해서 같은 업계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을 두고 이 논문을 사전에 평가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셀은 워낙에 전세계 과학자들의 꿈의 학술지이다 보니 매월 200편이 넘는 논문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0%만 피어 리뷰 단계로 채택되고 이 중에서도 다시 25% 정도만 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한국 연구팀의 발표는 이 피어 리뷰라는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게재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죠. 한국 연구팀의 놀라운 개발 소식이 전 세계로 알려진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자 라며 개발자들이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100%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이미 상황이 완화되는 바람에 개발이 중단돼 손해를 본다 라는 개발자들의 걱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과감하고 통 크게 구상하자. 우리가 진단키트와 시약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가장 앞서가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말씀드린다.
전하면서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시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정부가 충분한 양을 구매해 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방법이 있다며 개발자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빨리빨리 민족 대한민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만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독일 라인강의 기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보여준 한국. 이번에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발에 성공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구해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중국이 자국 내 신종 코로나 감염자를 축소 발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확진자를 최소 64만 명으로 집계한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12일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중국 국방과학기술대 연구진이 구축한 것으로 각 지역 보건위원회 등에서 집계한 감염자 수를 온라인 지도와 연동했다. 감염자가 발생한 곳은 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하고 점을 클릭하면 정확한 지명과 함께 감염자 수 등을 나타내 전국 감염자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국방과기대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산하기관이며 온라인 지도는 외부에 공개된 지도를 사용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미완성이었다. 전체 감염자 수를 모두 입력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제작한 국방과기대 연구진 역시 완전한 통계가 아니므로 사용에 참고하라는 주의사항을 달아놓았다. 그런데도 이미 중국 당국 발표보다 약 6배 많은 64만 명으로 전국 확진자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확진자가 발생한 도시는 230여 개였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지역별 확진자, 의심 환자, 완치자 수 외에 업데이트 날짜를 표시했다. 이에 따르면 2월 초에서 4월 말 집계 자료를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표시 항목에는 사망자와 무증상 감염자를 나타내는 칸이 있었으나 지난 15일 사이트를 탐색한 결과 모두 빈 칸으로 남겨져 있었다. 또한 확진자 수 없이 그냥 증거가 있었다고만 기록한 지역도 많아 상당 지역의 자료들이 빠진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국방과학위의 영도로 방역-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고 선전한다. 과학을 내세우면서 공산당의 리더십을 교묘하게 끼워 넣는 시기다. 이러한 이미지 세탁을 위해 실제 감염자 수 축소, 은폐는 필수적이다. 승리 선언을 하려면 감염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한 폐렴 사태 속에서도 중국 공산당 내부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사법, 공안 부문에서 장점인 계파 인물들이 속가내기 당하고 시진핑 주석 측근들로 교체되거나 교체 진행 중이다. 이달 초 중화권 온라인에서는 멍젠주 전 정치법률위원회 서기가 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나다의 중국계 작가 리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멍젠주가 체포됐다. 베이징 공안도 숙청 중이다. 차오양구 공안 본국에서만 20여 명이 끌려갔다고 했다. 호주로 망명한 유튜버 장왕정 역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멍젠주 전 정법위 서기가 3일 오후 체포됐다. 그가 상하이에 소유한 여러 부동산도 몰수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공안부 부부장과 사법부 부장이 연이어 체포됐다. 홍콩 빈과일보와 명보, 중국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4월 19일 술리진 공안부 부부장이 엄중한 기율과 법규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이틀 뒤인 21일 부정하 중국 사법부 부장이 당부서기직에서 면직됐다. 부정하는 이후 사법부 부장직에서도 물러났으며 후임에는 시진핑 측근인 당위준 랴오닝성 성장이 29일 임명됐다. 멍젠주, 푸정화, 술리쥐는 모두 장점인 계파인 상하이방 소속으로 분류된다. 멍젠주 전 정법위 서기는 장점인 전 주석의 최측근으로 장점인과 오른팔 정치문 전 상무위원이 사법, 공안 부문에 박아놓은 인물이다.
지난 2012년 같은 계파인 저윤캉이 뇌물수수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서기직에서 퇴임당하자 그 뒤를 이어 서기직에 올라 공안, 사법부문 총괄기구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정법위를 좌우지했다. 그러나 멍젠주는 2017년 정년 퇴임으로 물러났고 그 후임으로는 시진핑이 발탁한 허성쿤이 임명됐다. 이로써 저우융캉 멍젠주로 이어지던 장점인 계파의 정법위 장악력은 크게 약화됐다. 푸정화, 술리쥐는 모두 멍젠주가 중용한 인물이다. 오랫동안 공안 부문에 몸담았던 푸정화는 베이징 공안국장, 공안부 부부장, 공산당 610판공실 주임 등 역임했다. 610판공실은 장점인이 설치한 비밀경찰 조직으로 파룬궁 탄압 전담기구다. 푸정화는 멍젠주의 행동대장 역할로 인권운동가 탄압에 앞장서며 보속 승진했다. 2015년 7월 9일 300여 명의 인권운동가를 잡아들인 이른바 709 검거가 그의 작품이다. 술리쥐는 멍젠주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멍젠주에 의해 승진가도를 달렸다. 공안부 핵심 요직인 예국 국장을 거쳐 2016년 공안부 부부장에 올라 홍콩 문제를 담당했으며 26국 부주임을 역임했다. 술리쥐는 올해 시진핑 진영의 사법, 공안 부문 내 장점인 계파 소탕작전의 첫 대상이 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달 19일 술리쥔 전격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중화권에는 시진핑 진영의 장점인 계파 숙청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7차 회의에서 푸정화 퇴임이 공식 발표되고 이어 멍젠주 체포설까지 흘러나오면서 예상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체포된 술리쥔이 멍젠주에 대한 많은 비밀을 털어놓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멍젠주 정도의 고위급을 잡아넣었다면 그만큼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으리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지난 2012년 중국을 뒤흔든 왕리쥔 사건에 비유하는 이들도 있다. 장점인 계파의 후계자였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는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했으나 오른팔인 왕리쥔이 배신으로 철저하게 몰락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부동산 재벌 권원구이는 지난달 19일 술리쥔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보시라이가 왕리쥔 손에 쓰러진 것처럼 멍젠주는 반드시 술리쥔이 손에 쓰러질 것이다라며 술리쥔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편 장완정은 멍젠주 외에 상하이의 처장급 이상 공안간부들도 끌려갔다. 베이징에서도 일부 공안간부들이 체포됐다고 했다. 처장급은 한국 정부 부서의 과장급이다. 장완정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시진핑 진영의 숙청 칼날이 공안 조직 일선 실무진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